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52부 조슈번의 반격, 막부군을 격퇴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6년 7월 19일 에도 막부의 함선이 조슈번 동남단에 위치한 스오시마 섬을 포격한 이후에 막부군이 섬에 상륙을 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었죠. 당시 이제 4경계의 전쟁이라고도 불렀고 제2차 조슈 원정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때 당시 막부군의 진군로는 그랬어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쪽에서 포크처럼 3개가 딱 찔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꼬챙이처럼 하나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구조죠. 흡사 이게 마치 조명연합군이 벌였던 사라우 전투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구조예요. 그때는 반대로 서쪽에서 포크처럼 찔러 들어오고 남쪽에서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그런 구조였는데 근데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가장 북쪽 방면에서는 하기성 방면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서는 군 사령부가 있는 히로시마에서 유학군이 방면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남쪽에서는 스오시마 섬 방면으로, 그리고 가장 서쪽에서는 시모노세키 방면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 건데, 수륙 양면으로 쳐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조명연합군이 정유지란 당시에 했던 사료병진하고도 뭔가 좀 유사합니다. 하여튼 조명연합군이 했던 그 사료병진 그 두 가지 작전을 믹스한 느낌이 좀 나는데요. 막부군의 압도적인 전력에 겁을 먹은 스오시마섬 조슈번 무사들은 그동안 막부군이랑 한판 붙겠다고 큰소리 땅땅 쳐놓은 거에 비해서 좀 다소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항을 하다가 무의미하게 죽는 것보다는 도망치고 보자, 살고 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평민으로 변복을 하고서 섬 주민들 사이에 숨어서 교전을 회피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막부군이 좀 이제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요. 스오시마 섬을 장악한 막부군, 역적들을 색출을 하겠다면서 섬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부군도 대강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조슈번 무사들이 평민으로 변복을 해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숨어있다. 이놈들 싹 다 찾아내서 본때를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 색출하겠다고 그냥 다 일반 민간인까지 아작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살극을 자행을 하게 되면서 조슈번은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게 됐다는 거죠. 본래 조슈번은요, 이 스오시마 섬을 지킬 방도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막부군의 상륙을 허용하고 그냥 섬을 포기할 그런 생각이었대요, 원래는. 그런데 이런 민간인에 대한 학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거를 마냥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 단순히 민심 위반 문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조슈번이 좀 이제 저질러 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건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조슈번이 전쟁에 대한 여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무사와 평민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침략자들을 격퇴하자, 상당히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슈 3인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뭐 자기들 말로는 뭐 한 36만 부를 뿌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있는 대로 선동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스오시마 섬을 이렇게 포기를 한다. 같이 싸우자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일반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저거를 외면한다. 이거는 체면이 굉장히 심각하게 손상되는 문제죠. 자칫 잘못하면은 조슈번 내 민심 위반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되고 전쟁에서 총체적으로 패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슈 해군을 총괄 지휘하게 된 타카스키 신사쿠는 이거 이대로 묵과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스오시마 섬을 뺏기게 되면은 그 뒤로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많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탈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증기선인 헤인 마루를 몰고서 스오시마 섬 방면으로 가서 막부 함대를 타결을 하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월 23일 밤에 신사쿠는 스오시마 섬 북쪽 해안가에 정박 중인 막부한 섬 2척을 발견하고 몰래 접근을 해서 기습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사카모토 료마가 지금 이 방면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료마는 막부 함대의 주력 함대를 맡고 있었고, 지금 여기는 막부 함선 2척은 주력 함대에서 좀 따로 떨어져 나와서 별도로 활동하고 있는 분견대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신사쿠가 타격을 해가지고 막부 측에 이제 혼란을 주겠다라고
했던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사쿠의 함선이 몰래 접근해서 기습 포격을 가하게 되는데요. 당시 두 척의 막부 함선들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것도 이제 증기선들이었는데 엔진 시동도 다 꺼놓고 정박 중에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한 데다가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대의 증기선은요. 시동 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키 넣고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 증기선은 엔진 가동하는데 거의 뭐 반나절이 걸렸대요. 그러니 이게 응전을 하려면은 엔진부터 켜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사쿠의 이런 히트앤런 기습작전은 굉장히 유효한 타격을 주게 됐다는 겁니다. 뒤늦게 전열을 정비한 막부 함선들이 신사쿠의 함선을 추격하려고 했지만 뒤늦게 엔진 키고서 이제 따라간 거죠. 하지만 또 이 인근 지리가 좀 복잡해져. 다 막 섬, 암초 그런 지대잖아요. 신사쿠는 당연히 여기가 조슈번 영내이기 때문에 이 지역 지리에 대해서 빠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쿠가 요리조리 막부 함들을 따돌리면서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서 결국 막부는 속수무책으로 농락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막부 함대가 신사쿠의 기습 공격에 허둥대는 틈을 타가지고 조슈바는 기병대 500명을 스오시마 섬에 전격적으로 상륙을 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병대는요, 말 타는 기병대가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병대는 일반 평민들로 구성된 뭔가 이제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다 받아들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 군대의 모태가 되는 바로 그러한 군대였죠. 조슈반 기병대는 사스마원으로부터 받은 미니의 총, 이게 라이플 강선총이죠. 먼 거리에서 저격을 할 수 있는 총이고 특히 기병대 같은 형태의 군대한테는 정말 적합한 최적의 무기예요. 왜냐면 이게 평민 군대다 보니까 저격, 기습, 매복 이런 거 서슴없이 다 하거든요. 정통 부사들처럼 뭐 정면 승부 그런 거보다도 우리는 숨어서 쏘는 게 훨씬 더 적성에 맞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타격을 주게 됨에 따라서 조슈번이 막부군을 점차 섬에서 몰아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막부 측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섬 내의 주민들. 처음부터 막부가 이렇게 섬 내 주민들을 건드리지 말고 포섭을 했으면은, 시대가 또 어느 시대인데, 옛날처럼 막 그렇게 역적색출한다고 해서 다 연좌시켜가지고 처벌하고, 그건 너무 전국시대적인 발상이죠, 그거는. 그냥 그랬으면은 여기서 어쩌면 좀 얘기가 다르게 흘러갈 수는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벌집을 쑤셔놓는 바람에 섬 내의 주민들도 합세를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막부군은 판세가 극도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불의 일격에 격분한 막부군은 결국 분풀이로 마을의 방화를 저지르는 그야말로 추잡스러운 행태를 보이면서 결국 스오시마 섬에서 철군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슈바는 타카스키 신사쿠의 활약으로 네 경계 중에서 한 방면인 스오시마 섬 전선에서 막부군을 격퇴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다만 막부의 주력 함대는 여전히 건재 있는 상황이고 롬하고 계속 이제 교전 중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슈번이 네 경기 중에서 한 방면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된 건데 여전히 막부군은 나머지 세 개의 진군로로 계속 진격을 해올 예정이죠. 실제로 조슈 원정군 사령부가 위치한 히로시마, 여기서는 무려 5만 명의 병력이 주둔을 하고 있었다 카더라인데 이게 막부군도 사정이 안 좋은 게 이 5만 명이 다 에도마쿠 직할 군대가 아니라 서일본 지역에 있는 각 번에서 처출용 병력이잖아요. 얘들이 제때 안 모여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 도쿠가 이에야스가 살아있던 시절 같았으면 그냥 째까당 모였을 텐데 지금은 다들 눈치 보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걸 궁리하고 있고 간 보고 있고 가면 뭐 줄 건데요.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5만 명이 말이 져서 5만 명이지 다 모이지도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 상당한 병력을 모아놓고 이와쿠니 방면, 조슈번 동쪽 경계에 있는 이와쿠니 방면으로 진격할 예정이었다는 거죠. 이에 맞서서 조슈번은 카와세, 마사타카를 유격대 총독으로 임명해서, 자, 유격대 총독. 쉽게 말해서 이제 조슈번은 작전이 뭐냐면은 정면 승부는 곤란하고 히트앤런으로 계속 치고 빠지고 해가지고 막부군의 진격을 저지하겠다라는 거였죠. 왜냐면 뭐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고 여기가 조슈번 영내다 보니까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뭐 식량 보급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정보 획득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히트앤런 유격전이 가장 최적의 전술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적합한 미니의 총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약 2,000명의 병력이 이와쿠니 방면에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죠. 7월 25일 마침내 히로시마에 주둔 중인 막부군은 출진을 하게 되는데요. 선봉을 누가 맡게 되냐면은 도막파이드에서 뿌리 깊은 원한을 갖고 있던 히코네번, 여기가 이제 이 다이로가 있던 그 번이죠. 히코네번이 선봉으로 서가지고 이와쿠니 방면으로 진군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머지 번들은 이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게 된 거죠. 하여간에 히코네번은 아주 그냥 살기 등등하게 이번에야말로 저 도마파놈들을 아자갈래 기회다 하면서 조슈원 방면으로 계속 이제 진군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쿠니로 진입하기 전에 그 경계에 위치한 코지카와 강을 도강할 차례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히코네번 병력이 강을 건너려는 바로 그 순간, 이때가 공격당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강 주변 숲속 곳곳에 매복해 있던 조슈 번병들이 미니의 총으로 저격을 벌이는 바람에 히코네번 병력은 여기서 또다시 혼비백산을 하게 됐다는 거죠. 조슈 번병은 우월한 사거리와 정확도를 지닌 미니의 총으로 도강 지점 곳곳 수풀이 우거진 곳에 매복해 있으면서 유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지리를 정확하게 몰랐던 히코네번 병은 그야말로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와쿠니 방면으로 진군하던 막부군 선봉대 히코네번이 패주를 하자 여기가 그래도 가장 의욕 충만한 애들인데, 그리고 또 여기가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패주를 하니까 뒤따라오던 여타 오합지졸들 당연히 이제 전의를 상실하면서 그대로 다 주랭랑을 치게 되는 거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은데요. 저 좀 집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히로시마에 위치한 막부군 사령부가 텅텅 비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부군 사령부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사령부를 제공해 주었던 히로시마 번도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조슈번한테 뭔가 좀 이제 보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발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히로시마 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들은 이렇게 사령부까지 제공을 해줬으니까 그동안 할 도리를 다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전쟁에서 슬슬 발을 빼려고 한다. 언제 집에 가실 겁니까? 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부군이 그야말로 청체적 낭북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기세가 오른 조슈군, 이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역으로 코지와 강을 건너서 히로시마로 진격해오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막부군이 속한 기슈번병, 이 기슈번 같은 경우도 미니의 총을 비롯한 서양의 신식 무기로 무장한 군대였거든요. 나름 이제 정예군이었는데 이 기슈번병이 사력을 다해서 조슈번의 진격을 저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사령부인 히로시마는 사수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 아니었으면 히로시마가 털릴 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와쿠니 방면은 조슈번과 기슈번 군대가 서로 대치 상태를 지속함에 따라서 사실상 막부군의 두 번째 진군으로도 이런 식으로 격퇴를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쪽 방면에서 연달아 막부군이 패퇴를 당할 무렵 이제 남은 건 두 개죠. 하나는 이제 하기 방면으로 가고 있는 가장 북쪽 방면의 막부군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서쪽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서남쪽이죠. 서남쪽에서 칸몬 해협을 건너가지고 시모노세키를 노리고 있는 바로 이 고쿠라번 방면의 막부군입니다. 당시 이제 막부군은 이 고쿠라번 쪽에 직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 칸몬 해협을 건너가지고 시모노세키의 상륙을 시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고쿠라 방면의 막부군은 로주, 오가사와라, 나가미치와 막부의 직할 병력인 1000인대가 투입됐어요. 그런 만큼 나름대로 이 방면에 대해서 막부 측이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다만 아쉬운 게 뭐였냐면, 여기서 정작 이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게 누구였냐면 일본 내 불지의 싸움 1인자 누굽니까?
바로 사스마 깡패들이잖아요. 그 막강한 사스마 군대가 불참을 했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여기서 이제 사스마 군대가 불참을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사초 동맹, 뭐 정확하게는 밀약이죠. 아직까지는 그 밀약에 근거해가지고 불참을 한 상태였죠. 이게 현재 막부군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여타 번들에서 차출한 그야말로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 해가지고 한 2만여 명의 병력이 이곳에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당연하게도 여기에 모인 여타 번들 뭐 의욕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죠? 다들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의욕이 충만했던 건 누구였냐면은 평상시에 조슈번하고 마찰이 컸던 고쿠라번, 여기만 의욕 만땅이었다는 거죠. 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조슈번이 양인전쟁 한다고 칸먼 헤어 봉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모노세키는 자기들 영역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고쿠라번 영역까지도 침범을 해가지고 분탕질에 폐악질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고쿠라번 입장에서는 당연히 앙심을 품고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오합지졸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는 거 말고도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지휘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휘관이 막부의 로주였던 오가사라였는데 이 양반이 좀 우유부단해가지고 쉽사리 상륙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륙을 하자니 지금 현재 신사쿠가 이끌고 있는 조슈번 함대가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상륙하다가 중간에 얘들한테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막부 함대가 이거 잡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단 무대뽀로 상륙을 하고 볼 것이냐 속전속결로. 그래서 어느 쪽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판단을 못 내려가지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는 바람에 다른 여타 번의 지휘관들이 불만을 표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그냥 그렇게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전을 한 거잖아요. 막부가 뭐 준다고 하니까 떡고물 바라보고 온 애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강함에 못 이겨서 혹은 대세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그런 속사정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타 번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은 빨랑 끝내고 집에 갔으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빨랑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둘 중 하나죠. 다소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상륙을 해서 속전속결로 끝낼 것이냐. 그게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외교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지난번 1차 때처럼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낼 것이냐. 그건데 지금 고쿠라 방면의 지휘관인 막부로주 오가사와라가 이렇다 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여타 번들은 당연히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죠.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여기서. 결국 참다 못한 구마모토 번의 병력들이 여기서 이제 강하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 구마모토 번의 지휘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막부하고 함께할 수 없다. 우리 그냥 따로 놀겠다 하면서 이 막부군하고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게 돼요. 이로써 고쿠라 방면 또한 패망의 스멜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4경기 중에서 2경기는 사실상 패퇴당했고 지금 3번째 경기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에도 막부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정말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아니면은 조슈번이 여기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가지고 역전승을 거두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